검사에 이상이 없는 것이 곧 건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불과 1년 전에 CT나 MRI를 찍어서 이상 없다는 진단을 들었지만 불과 1년 만에 사기암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PET-CT는 전신을 찍게 되면 굉장히 많은 피폭량을 받게 되겠죠. 계속 반복적으로 받는다면 암이 오히려 더 올 수가 있겠죠. 나이대별로 해야 되는 건강검진이라고 한다면 50대인 경우 평균 수명이 길어진 요즘 무작정 오래 살 것이 아니라 사는 동안 건강하고 무탈하게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좋은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중요하겠고 건강검진을 잘 받으셔야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두려워서 받지 않겠다는 분들도 계신데 정상이 없는데 건강검진에서 발견되는 질병은 아주 조기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병이든지 조기에 진단하면 치료가 그만큼 더 쉽고 짧아지지만 늦게 발견되면 치료도 길게 받아야 하고 고통받는 기간도 길어집니다. 조기에 병을 진단할 수 있는 건강검진을 꼭 받으시길 강조합니다. 특히 2년마다 국가에서 무료로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은 가성비가 아주 높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빼먹지 마시길 권유합니다.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경비를 부담하는 종합건강검진은 몸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느낄 때 수시로 시행해 보시길 권유합니다. 우리나라는 국가 차원에서 무료로 건강검진을 해주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는 20세 이상에서 본인이 태어난 해가 짝수이면 짝수년, 홀수이면 홀수년에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 의심소견이 있어서 확진검사가 필요하면 1회에 한해서 무료로 추가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세 이하에서도 0세에서 6세 사이에 총 8번의 건강검진이 있는데 예방접종 시기에 맞춰서 시행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받으면서 검진을 받을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사이에는 3년 주기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성인을 대상으로 국가암검진도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 대장암은 50세 이상, 폐암은 54세 이상의 흡연자를 대상으로 하고 위암, 간암, 유방암은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대개 2년 주기로 시행합니다. 다만 간염보균자이거나 간경화가 있는 사람은 6개월마다 검진을 하고 대장암은 5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매년 분변 잠혈 검사를 시행합니다. 잠혈이란 육안으로 보기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대변을 현미경으로 조사했을 때 피가 섞여 있는 것을 잠혈이라고 합니다. 잠혈이 나오면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시행합니다. 폐암은 30갑년에 해당하는 54세에서 74세 남녀를 대상으로 2년마다 저설량 흉부 CT 검사를 시행합니다. 갑년이란 담배를 매일 한 갑씩 30년을 피운 경우를 30갑년이라고 합니다. 위암은 위내시경 검사, 유방암 유방촬영, 자궁경부암 자궁경부 세포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검사에 이상이 없는 것이 곧 건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 콜레스테롤치를 240까지를 정상 범주로 친다면 241부터는 콜레스테롤치가 높다라고 하고 240까지는 정상 범주라고 판독합니다. 240과 241은 꼴랑 1차이인데 240은 정상이고 241은 비정상이다. 말이 안 되죠. 240은 정상 범주이지만 매우 높은 수치이고 200 미만이라야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정상 범주에 속해 있다고 건강하다는 것이 아니고 정상 범주 안에서도 낮은 수치가 있고 높은 수치가 있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암 진단을 위해서 CT나 MRI를 찍는데 암의 크기가 센치 크기이면 검사에 나타나지만 밀리미터 크기이면 분명히 암은 존재하지만 사진에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분명 암은 존재하지만 검사에는 암이 없는 것으로 진단되고 마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암이 커지는 속도를 보통 더블링 타임이라고 해서 두 배씩 커지는 기간을 얘기하는데 빨리 자라는 암도 있고 느리게 자라는 암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2배로 커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3개월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CT를 체크한 당시에 0.5cm였다면 3개월 뒤에는 1cm고 6개월 뒤에는 2cm, 9개월 뒤에는 4cm, 1년 뒤에는 8cm로 매우 큰 암이 되고 이 정도 크기라면 대부분 전이를 일으킨 사기암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불과 1년 전에 CT나 MRI를 찍어서 이상 없다는 진단을 들었지만 불과 1년 만에 사기암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에 대해 들은 적 있으시죠? 그래서 건강검진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런 예들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보다는 건강검진을 통해서 아무 증상이 없었지만 조기 진단되어서 완치가 된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건강검진, 특히 암검진은 꼭 받으시길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PET-CT라는 건 암을 진단받았을 때 몸 전체에 어느 정도 전이되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시행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암을 진단받으신 분들은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PET-CT를 하고 수술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암을 진단받지 않으신 분들이 건강검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과한 검사이고, 암을 진단받으신 분들이 전이 여부를 알기 위해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PET-CT는 전신을 찍습니다. 전신을 찍으니까 CT를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일반 엑스레이보다는 피폭량이 많은데, 그래도 흉부 CT라든지 복부 CT라든지 뇌 CT라든지 일부만 찍기 때문에 피폭량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 없는데, 전신을 찍게 되면 굉장히 많은 피폭량을 받게 되겠죠. 방사능은 누적되죠.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받는다면 대표적인 발암물질이잖아요. 방사선은 꼭 필요하지 않은 검사를 해가지고 괜히 몸 안에 방사선이 누적이 되면 암이 오히려 더 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가능하면 검사를 하시라고 권하는 의사이지만, 필요 없는 검사는 방사선이 누적되기 때문에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목적으로는 PET-CT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좀 오해가 있는데, 뱃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췌장이라든지 비장이라든지 간도 사실은 조영제를 넣어서 촬영하면 더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영제를 넣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구조는 파악할 수 있는데, CT는 기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해부학적 구조를 보는 거기 때문에 조영증강을 하지 않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구조는 파악할 수 있으니까, 췌장이나 비장을 잘 보기 위해서 조영증강이 꼭 필요하지만 조영증강을 하지 않았다 해서 이게 검사적 가치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질문의 취지는 MRA를 해라는 거거든요. MRA는 뇌 혈관 촬영입니다. 혈관 촬영을 할 때는 사타구니나 목을 통해서 혈관에 관을 넣어서 조영제를 쏘면서 촬영을 하는 굉장히 침습적인 검사죠. 그래서 MRA로 하면 침습적인 시술 없이 뇌 혈관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MRA를 해라는 그런 얘기인데, 치매가 반드시 혈관성 치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조적으로 알츠하이머 치매도 있고, 뇌에 가벼운 외상으로 인해서 피가 서서히 차는 만성경막 하출혈이 있는 경우에 서서히 차기 때문에 별 다른 증상이 없어요. 단지 환자가 자꾸 치매 비슷하게 인지기능이 떨어지고 걷는 게 좀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MRI를 찍기 전까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죠. 그래서 MRI가 만성경막 하출혈이라든지 알츠하이머 치매라든지 그런 걸 진단하는 데는 굉장히 유용한 검사죠. 그래서 MRI도 필요하고 MRA도 필요하고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예, 주로 그렇습니다. 암 표지자는 암이 악화될 때 암 표지자가 올라가고, 암이 경과가 좋아지면 암 표지자가 수치가 떨어지죠. 예를 들어서 PSA, 전립선 암이 있을 때 PSA 수치가 수술하고 항호르몬 치료나 했는데 PSA 수치가 떨어진다. 그거는 치료에 반응이 좋다는 뜻이고, 치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PSA 수치가 계속 올라간다. 그것은 치료가 잘 안 되고 있다. 약이 잘 안 받고 있다. 그런 얘기죠. 치료제를 바꾸든지 치료 방법을 바꾸든지 그런 지표가 됩니다. 그렇지만 애매할 때 맨 처음에 CT나 MRI나 이런 걸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AFP치를 검사해서 높다 이러면 우리가 간암을 의심할 수 있고, PSA치가 높다 이러면 전립선 암을 의심할 수가 있고, 암 진단의 간접적인 지표로 세울 수도 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수술 받아보신 분 많으시겠지만 수술 받을 때는 반드시 심장 초음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숨어있는, 잘 나타나지 않는 증상이 전혀 없는 심장 이상이 있기 때문에 심장 초음파를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전신 마취를 하면은 그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숨어있던 심장의 질병들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수술이든 심장 초음파는 필수 검사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수치들이 있는데,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치입니다. 이 세 가지 검사 수치는 검사 때마다 확인해서 잘 기억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물론 빈혈 수치, 간기능 수치, 요산치, 신장기능 수치 등도 중요하지만 이들 수치는 어떤 특정 질병에 걸리지 않는 한 잘 변하지 않지만,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치는 질병이 오기 전에 미리 변하기 때문에 검사치가 오르고 있다면 성인병, 생활습관병을 예방하려면 이 세 가지 수치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올라간 상태를 3고라고 합니다. 고혈압, 고혈당, 고콜레스테롤인데, 이 3고가 인슐린 저항성 많이 들어보셨죠?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을 생활습관병이라고 하고, 이 생활습관병을 초래하는 전단계 상태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포도당으로 분해되어서 혈당치가 올라가죠. 혈당치를 낮추기 위해서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죠. 인슐린은 그냥 혈당치를 낮추는 호르몬이 아니고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옮기는 작용을 합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인슐린이 포도당을 운반해서 세포문을 두드리면 세포가 문을 활짝 열어서 포도당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혈당치가 자꾸 올라가면 세포 속에 포도당이 가득 차게 되겠죠. 그러면 인슐린이 세포의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세포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옮길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피 속의 포도당치, 즉 혈당치가 인슐린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높게 됩니다. 결국 인슐린은 정상 분비되는데도 불구하고 혈당치는 계속 높은 상태가 되죠. 이런 상태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되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을 일으키고 결국 복부 비만과 동맥경화증, 심장병 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길게 설명드렸지만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이 세 가지 수치에 관심을 가지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가암검진에서 누락되기 쉬운 장기가 복부 장기입니다. 위나 대장은 내시경으로 검사하지만 그 외에 뱃속에 있는 장기들은 검사 항목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쯤은 국가암검진 때 복부 촬영을 추가하시길 권유합니다. 그래서 복부 초음파로 간, 췌장 등 주요 장기의 이상 여부를 체크할 수 있고 이상 소견이 있으면 복부 CT를 추가로 하시면 됩니다. 초음파를 하는 김에 갑상선과 경동맥도 같이 체크해 보실 것을 권유합니다. 추가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복부와 함께 동시에 간단하게 추가 검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0세 이상 중장년층이라면 뇌 MRI와 MRA 검사도 한 번쯤 해보실 것을 권유합니다. MRI는 뇌의 구조적 이상을 진단하기에 용이하고 MRA는 뇌 혈관을 체크하는 데 좋은 검사입니다. 그래서 뇌의 이상 여부를 진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주 할 필요는 없지만 10년에 한 번쯤 추가 검사해 보실 것을 권유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은 적어도 1년, 바람직하게로는 6개월에 한 번씩 체크해 보시고 국가암검진에 포함된 검사는 2년 주기로 하시면 되지만 이전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검사 주기를 더 자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내시경 검사에서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하생 같은 전암병변이 발견되었다면 매년 위내시경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고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용종이 여러 개 발견되었다면 역시 매년 대장내시경 검사를 해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용종이 한 개 발견되었고 이전 검사에서 잘라내었다면 그렇게 자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복부 초음파, 갑상선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등의 검사도 다른 암 검사처럼 2년 주기로 하면 좋겠지만 특이 증상이 없다면 5년 주기로 해보시면 되겠고 뇌 MRI와 MRA 검사는 10년 주기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이대별로 해야 되는 건강검진이라고 한다면 10대에는 건강검진의 포커스보다는 기본 예방접종을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장기이고 체력이 왕성한 10대들은 건강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특별히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인 만큼 조기 진단을 통해서 신체적 문제의 조기 검진과 치료, 전반적인 심리적 문제 등을 진단해보는 건강검진이 필요하겠습니다. 20대에는 일반 건강검진에 포함된 검진만 받아도 충분합니다. 20대 여성 같은 경우 기본검사와 함께 연 1회 산부인과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고 생리불순이나 냉을 가볍게 지나치지 말고 치료받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족 중 유방암 환자가 있는 고위험군이라면 25세부터 유방에 대한 진료와 유방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30대의 경우에는 기본검사와 함께 상복부 초음파, 위내시경 검사를 추가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암 발생 위험 연령대가 아니고 뇌경색, 심장질환 역시 드문 나이대지만 위궤양, 식도염 빈도는 높은 편이므로 2년에 1회 정도 위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35세 이상은 간기능 검사 및 간 초음파 검사도 꼭 받는 것이 좋겠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30대가 되면 연 1회 자궁암 및 유방암 검사를 받고 필요에 따라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을 접종해 암을 예방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40대 이상이라면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부터는 3년에서 5년 간격으로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고 그게 어렵다면 전문의와 상담 후에 대장암, 결장암 등의 조기 발견에 도움을 주는 대변 잠혈 검사와 대장 이중 조형 검사 등을 조합해서 진단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는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간 기능 검사와 간 초음파 검사를 받고 혈당 검사로 당뇨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50대인 경우 남성들은 뇌혈관계 질환 발생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직장암, 대장암 발생도 많아지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꼭 받아야 합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의 경우에는 심장 초음파, 심장 운동 부하 검사, 뇌혈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평소 두통, 어지럼증이 있다면 뇌 MRI 검사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50세 전후로 폐경기를 맞게 되는데 이때는 호르몬 변화로 인한 골다공증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골밀도 검사를 받도록 하시고 1년에 한 번 자궁암과 유방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60대 이후에는 건강관리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치매 등 퇴행성 질환과 각종 성인병으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합니다. 50대 건강검진 항목과 크게 다르진 않겠지만 뇌 MRI, 대장 내시경, PET-CT와 같은 중증 질환에 대한 검사를 좀 더 강화하는 것이 좋겠고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치매나 퇴행성 질환과 함께 고혈압, 당뇨 등 가족 성인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서 뇌파 및 혈류검사, 심장 초음파 검사, 동맥 경화증과 치매 예방을 위한 검사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노인성 난청이나 백내장 같은 질환을 알아내기 위한 정기적으로 시력과 청력 검사를 받고 우울증에 관한 검사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연령대별로 받아야 되는 건강검진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많을수록 노화가 진행되고 노화에 따른 질환들의 발생률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실제로 임상에서 보면 나이보다는 생활 습관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젊더라도 술, 담배를 계속하시는 분은 생활습관병의 발병률이 훨씬 높고 금연금주하고 자기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많더라도 생활습관병의 발생률이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습관이 나쁜 사람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정기적인 검진을 꼭 받아야 되겠고 역시 나이는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시더라도 나이가 많아질수록 여러 가지 질환의 유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기검진을 빼먹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노년기가 가까운 중년분들은 혈관의 노화로 초래되는 질환들 즉 동맥경화증, 심근경색증, 동맥류 같은 질환이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뇌혈관 이상, 뇌졸중, 치매 등에 대한 검진도 잘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라도 나이가 들면 관절에 이상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무릎이든 어깨든 팔꿈치든 관절통이 있을 때에는 이전에는 진통제만 먹고 버티면 나아지는 경우가 많았겠지만 이제는 관절에 노화가 와 있기 때문에 이상이 느껴진다면 MRI 같은 정밀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절 질환은 조기에 조치를 하면 쉽게 고칠 수 있지만 질환이 만성화되면 큰 수술을 받아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울의 큰 병원에서 검진받기를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고 건강검진 전문기관을 상당히 신뢰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의 빅5라고 하죠.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을 말하는데 이 빅5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다면 완전 무결점 검진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암에 대해 말씀드렸죠. 검사에 아무 이상 없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검사받은 지 1년 만에 사기암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이것은 의사의 실수가 아니라 영상검사의 한계라고 생각됩니다.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빅5 병원에서 검진을 담당하는 교수님이 세간에 알려져 있는 유명 교수님들이 하실까요? 절대 아니겠죠. 유명 교수님들은 일반 환자 진료에만 또 바빠서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검진을 담당하겠습니까? 검진 담당 교수는 대부분 펠로우 같은 전임의입니다. 물론 전임이라도 원래 능수하신 분도 계시겠고 검진을 담당해서 하루에도 수차례씩 매일 반복하다 보니까 테크닉이 굉장히 향상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숙달된 교수님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검진 전문기관이 매스컴에 잘 알려져 있다 보니까 귀에 익숙하기 때문에 무작정 신뢰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빅5와 마찬가지로 유명 기관에는 환자가 많이 몰리다 보니까 능숙한 의사는 확진 검사를 담당하게 되고 일반 검진은 미숙한 의사가 맡을 확률이 크겠죠.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에 있는 병의원의 의사들은 전부 빅5나 건강검진 전문기관 같은 데서 일반 검진을 담당하던 전임이나 미숙한 의사 과정을 거쳐서 전문의가 되신 분들입니다. 매스컴에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미 숙련된 전문의들이라는 말입니다. 복잡한 유명 병원이나 잘 알려진 검진 전문기관에서 등 떠밀려 가면서 검진을 받기보다는 집에서 가까운 병의원에서 VIP 대접을 받으면서 느긋하게 검사받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